저는 서울북병원 가정학과와 건강검진센터에 근무하는 박현아입니다. 저는 오늘요, 수면 내시경이 아닌 그냥 맨정신으로 위내시경을 어떻게 쉽게 받는지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면 내시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한 4명 중에서 3명 정도로 훨씬 더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날 차를 가지고 와서 운전을 하고 가야 되니까 수면 내시경을 못하는 분, 또 보호자 없이 오신 분도 있고, 또 수면 내시경 비용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이니까 또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그냥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철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재웠다 깨웠다 하는 거 싫다, 불안한 것 같다 해서 그냥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쉽게 받을 수 있는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요, 공복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보통 병원에서는요, 저녁 식사 이후에는 아무것도 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저녁 시간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말하는 저녁 시간이 한 7시 정도에 식사를 하시는 건데 9시까지 식사를 하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평상시에 야식을 했던 버릇이 있는 분들은 그 이후로도 잠자기 전까지 뭔가 드시고 병원에 오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바로 위가 이런 상태가 됩니다. 깨끗해야 되는 위가 이렇게 점액이 가득 붙어 있게 되면요, 물론 음식물의 양이 많으면 의사가 그냥 내시경을 빼버리죠. 다음에 다시 굽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정도 붙어 있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게 내시경 하러 오셨으니 열심히 물로 씻고 그 물을 다시 빨아들이는 과정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면 끝날 내시경이 5분에서 10분까지 굉장히 많은 기간을 걸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있는 음식물 밑에 있는 병변들은 잘 안 보이게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 시간을 꼭 지켜서 가능한 한 7시 이전에 식사를 하시고 내시경을 오시면 위가 깨끗한 상태에서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늦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위에 노화가 많이 돼서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거나 장상폐화생이 있는 분들, 또는 당뇨가 오래되면 위 소화가 늦어지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체질적으로 소화가 또 늦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소화 효소의 분비량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워터파크에 가시면 워터 슬라이드가 있죠. 워터 슬라이드에 그냥 쭉 내려올 수가 없죠. 항상 물을 내려보내죠. 사람 위도 똑같습니다. 위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가 되려면요, 워터 슬라이드에서 물 뿌리듯이 위액이 계속 밑으로 흘러내려와 주어서 위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 물도 안 드셨는데 위액도 적게 나오게 되면은 위가 깨끗하게 정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늦으신 분들, 체질적으로 그러신 분들, 위 수술을 하신 분들, 위에 노화가 된 분, 오래된 당뇨가 있으신 이런 분들은요, 저녁 식사 이후에 주무시기 전까지 워터 슬라이드에서 물 흘려 보내듯이 물을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부터는 드시지 않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위가 깨끗하게 돼서 빨리 내시경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시경 중에 트림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는 실제로는요,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죠. 잘 들여다보려면요, 위 안에 공기를 빵빵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것을 의사가 내시경을 통해서 공기를 계속해서 주입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꽉 하고 트림을 하시게 되면 집어넣었던 공기가 다 다시 나옵니다. 그럼 위를 잘 보려면 다시 또 공기를 집어넣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게 됩니다. 공기가 빠진 위는요, 절대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림을 참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의식적으로 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좀 잘 안 참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런 팁을 드리겠습니다. 내시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어 마셨다 내쉬었다, 들어 마셨다 내쉬었다를 하게 되면요, 이런 심호 과정에서 약간 긴장도 풀어지게 되고요, 트림도 참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호흡을 하시는 것이 내시경 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팁은요, 내시경 중에 계속 입을 오물오물 움직이시는 분이 있으세요. 입을 움직이시게 되면은 입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시경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내시경과 내 목의 목구멍이 닿기 때문에 훨씬 더 불편하면서 트림도 자꾸 나오고 목도 아픈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시경 중에는요, 입을 움직이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을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움직이게 되면은 내시경까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시경이 움직여지면서 또 목을 자극을 하게 돼서 트림이 나거나 아니면 목에 불편감이 더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입을 움직이지 않고 입을 가만히 처음에 의료진이 세팅해 준 상태로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팁은요, 내시경 중에는 침을 삼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시경 중에는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계속 끼우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마우스피스를 통해서 내시경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열려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입 열고 침 삼키는 거 굉장히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중에는요, 이 부분을 다 마취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침이 삼켜지게 되면은 제대로 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떨어지게 돼서 숨구멍으로 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기침을 막 유발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트림도 나게 되죠. 그래서 침은요, 이 왼쪽 옆으로 줄줄줄줄 저희가 이런 대부분 이렇게 타올을 받쳐놓거나 수건을 받쳐놓거나 티슈를 받쳐놓거든요. 줄줄줄 자연스럽게 흘리시는 것이 또 내시경을 쉽게 받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몸에 힘을 쭉 빼십시오. 어느 정도 힘을 빼냐 하면요, 우리가 숲을 가다가 곰을 만나면 죽은 척을 해야 된다 그러죠. 이 죽은 척을 할 때만큼 힘을 빼셔야 됩니다. 완전히 늘어진 상태로 힘을 빼시고 나 죽었네 하고 있는 상태로 있어야 굉장히 쉽게 내시경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몸도 이완을 하게 되니까 하는 것도 쉽고, 또 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훨씬 더 내시경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꽉 주시고 내시경을 받으시죠? 그러면 집에 가셨다가 몸살 하십니다. 그래서 7번째 마지막 팁은요, 내시경을 하실 때 거의 몸에 힘을 쫙 빼시고 내시경을 받으시는 것. 자, 지금까지 수면 내시경이 아닌 맨정신으로 위 내시경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받을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현아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